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이 미국이 가자 지구에 임시 항구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가니까 이제 특히 팔레스타인 기아 문제 심각해서 국제사회 비판이 크죠. 네. 안 되겠다 싶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면서도 임시 항구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는데 미군을 하루에 1,000명씩 투입해가지고 2달 안에 임시 항구를 설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트너 국가들도 협력할 거다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떠다니는 이렇게 부유식 이렇게 아마 그런 걸로 설치를 할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완공이 되면은 하루에 한 2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식사를 공급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매일매일분의 식량이라든지 이런 게 대폭 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미국 계획이 네. 그런데 오늘 새벽 뉴스를 보니까 지금 라마단 전에 네. 휴전이 타결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데요. 이런 가운데 유엔 특별 식량 보고관이 지난주에 유엔 인권이사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면서 일부러 가자지구 식량 시스템을 파괴를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막 굶어 죽고 하는 상황이 심각한데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아주 개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임시 항구를 짓겠다는 것도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보고관, 이 사람은 이제 레바논계 캐나다 교수인데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계속 놔두면 안 된다. 제재도 강화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외교 관계 단절까지 고려를 하는 게 어떠냐. 무기도 주지 마라. 그러면서 말만 아니고 행동을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네타냐후하고 바이든하고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저께 미국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을 돕기보다는 해친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외면하는 것은 큰 실수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찍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타냐후가 어제 미국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스라엘 이익을 해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이스라엘인 다수가 나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하는데 아주 두 지도자 간에 아주 감정적인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네. 휴전 논의 이런 얘기가 약간 희망 섞이게 들려왔던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 네.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기술 지원에 구글 내부에서 반발이 거센 와중에 이를 공개적으로 항의한 직원이 해고됐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지난주에 뉴욕에서 구글이 후원해서 네. 이스라엘 테크 산업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미국 CNBC 보도를 보면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구글 이스라엘 사업 책임자가 연설을 하는 와중에 이 구글의 클라우드 부문 엔지니어가 갑자기 일어나서 집단 학살을 부추기는 기술 구축을 거부한다. 아주 소리치다가 보안 요원들한테 끌려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연설자가 이제 좀 황당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민주적인 가치를 가진 회사에서 이런 식의 이견이 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저는 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 대변인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회사 후원 행사를 방해한 이거는 아주 중대한 사유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회사에 어떤 정책을 위반했느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태가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글 내부 반발이 좀 커지는 요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이 행사 후원도 앞서서 구글 직원들이 한 600명 이상이 이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CEO한테 이거 행사 후원하지 마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한 것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또 지난 8일인가요? 세계 여성의 날 그걸 앞두고 실리콘밸리에서 행사가 있는데 그때 구글 내부 게시판에 구글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클라우드 부문 군사 계약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철회해라. 이런 그리고 촉구하는 댓글도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달렸던 모양입니다. 네. 지금 구글 내부에서도 이스라엘을 자꾸 이렇게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프로젝트 님버스라는 것도 좀 눈에 띄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도 관계에 대해서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연계된 프로젝트 님버스, 그것도 좀 눈에 띄고요. 600여 명에 달했다. 서명한 직원. 자,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중국이 미국의 집요한 규제에 맞서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약 35조 원이 넘는 또 다른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에 나선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이미 중국이 그런 반도체 자립 강화를 위해서 네. 그런 펀드를 두 차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거기다 추가해서 27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35조 원 정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두 차례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조성에 나선 걸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소식통 얘기를 보면은 이 펀드 명칭이요, 국가 직접회로 산업투자펀드, 일명 중국에서는 대기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에도 두 건의 펀드를 조성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 투자회사, 국유 기업도 참여를 하는데 중앙정부는 조금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상하이 같은 대기업, 그 지자체, 그다음에 투자회사, 국가개발투자공사 같은 데서 이제 한 각각 몇십억 위안 정도를 내서 하는데 한 몇 달 안에 이 조성이 마무리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번이 세 번째 투자 네. 펀드 조성이라는 건데요.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 뭐 계속 옥조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지금 이제 중국도 우리도 한번 이제 맞서 보겠다는 건데 지금 중국은 이미 이런 반도체 독자 기술 개발을 최우선 국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화웨이라든가 SMIC 같은 데 대한 지원을 아주 대폭 강화를 했고요. 지금까지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요, 2014년부터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반도체 부분 투자를 이제 해왔는데 2019년까지 조성된 대기금이 합쳐서 한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근 6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서방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해도 이 미국 따라잡으려면 아직은 멀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억하시지만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 내놔가지고 이게 뭐 서방 스마트폰 못지않다고 막 그랬는데 그 안에 들어간 핵심 반도체 부분이 서방 걸 베낀 거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완전 아직은 멀지만 그래도 중국이 지금 막 바짝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자체적으로 이 정도까지 생산을 할 만큼 발전을 한 건가? 그렇죠. 그래서 미국들이 좀 서방 좀 놀랬죠. 네. 자, 다음 얘기도 반도체 얘긴데요. 미국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짓고 있죠.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보조금 50억 달러 이상을 받을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달 안에 아마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TSMC의 한 이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해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6조 한 5,800억 원 정도를 아마 줄 모양입니다. 물론 네.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지금 TSMC는 애리조나주에 팹 라인 2개를 짓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400억 달러 정도 투자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보조금을 달라는 거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하고 지금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지금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이거 말고 미국 인텔, 마이크론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도 한 몇십억 달러 정도를 받을 것 같다. 물론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까지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규모에서 이 할당된 부분들을 보면 총 얼마 중에서 얼마가 어느 쪽에 할당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 미국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규모가 전부 합쳐서 390억 달러죠. 그중에서 한 28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생산 지원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R&D 보조용인데 지난번에 러먼드 미국 상무장관이 밝혔죠. 생산 부문에만 요청 온 게 지금 700달러가 넘는다. 그래서 다 못 준다 뭐 이랬죠. 그렇죠. 예,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소식통 얘기를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공장을 새로 짓죠. 17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보조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투자를 좀 더 하는 걸 아마 미국하고 지금 논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이달 말에 보조금 지원 계획을 이제 미국 상무부가 발표를 하니까 그 전에 뭔가 확실하게 좀 다지려고 하는 모양인데 좀 치열합니다. 서로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번 달에도 중요한 네. 뉴스들이 좀 많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도 보조금 얘긴데요. 이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 또 AI 산업 성장으로 앞다퉈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한다. 미국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은 전력 공급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사실 미국이 지금 뭐 특히 그 송전선 같은 게 노후됐다 그래가지고 그거 뭐 교체하자는 얘기 좀 전에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거 AI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 같은데 전력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한 예를 들었는데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 여기 지금 공장 외국 기업들이 많이 있죠. 앞으로 10년간 필요한 그 예상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한 17배 정도. 그리고 지금 버지니아 북부에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여기 전력을 공급하려면 대형 원자력 발전소 몇 개 정도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앞다퉈 받으면서 공장 데이터 센터를 지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되네요. 공장을 아무리 네. 잘 지어도 전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 뭐 짐작하시겠지만 인공지능 산업화세 지금 뭐 대규모 컴퓨터 장비라든가 그래서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전력 수요가 더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빅테크들도 그 클라우드 컴퓨팅 지금 갈수록 그 수요가 늘어나니까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지금 뭐 부지를 찾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향후의 전력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요소고 그다음에 또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것도 지금 전력이 많이 들어가죠. 채굴하는데 뭐 엄청난 네. 전력이 들어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국제 에너지 기구의 조사 결과 이런 걸 보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한 2,700개 정도인데 2022년 기준으로 이 미국 전체 전력 소요의 한 4% 이상을 여기서 이제 빨아들였는데 2026년에는 그 비율이 최소 6%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과거에는 빅테크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 조건으로 인터넷 기반 시설이 좋고 기술력이 많은 거를 우선적으로 쳤는데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같은 것도 네. 이제는 그런 것보다도 전력을 확실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게 최우선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미국 중부에 있는 옥수수밭 거기까지도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전력 공급이 상대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네. 그러니까 지금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와중에 보니까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네. 데이터 센터 같은 게 지을 때 이제 그동안에 보조금을 주면서 유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왜냐하면 조지아주는 상대적으로 전력 수급 상황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조금 안 줘도 들어오니까 의회에서 그거 없앱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그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전력을 어떻게 하든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그 소형 원전이라든가 핵 융합 발전 이건 아직까지 지금 뭐 미국에서는 상용화가 아직 멀었는데 이거에도 지금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것도 지금 전에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은. 네. 계속 지켜보겠고 다음 얘기는요. 전기차 얘기인데요.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죠. 조지아주에서 진행해온 제2공장 건설을 중단한다.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이것도 뭐 조금 뉘앙스는 다른데요. 네. 지금 뭐 테슬라 대항마라는 주목도를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미 엘라바마에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장을 조지아주에 짓겠다고 앞서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지난주에 신형 전기차 그 R2라고 이걸 이제 생산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다면서 아까 엘라바마가 아니고 조지아주에 지금 공장이 있습니다. 네. 일리노주에. 그러면서 조지아주에 새로 짓는 공장 완공 시점을 좀 늦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 새 공장 한 50억 달러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한다고 앞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유들이 지금 지적이 됩니다. 일단 주민들도 좀 환경오염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조지아주 같은 데서는 보조금 주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리비안도 지금 이 조지아주가 뭐 보조금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면세대 같은 것도 막 줄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것도 리비안으로서는 좀 이제 차질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전기차 수요도 많이 줄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리비안 주가도 많이 빠졌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해서 공장 그 건설을 조금 지연시키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앞선 뉴스부터 미국 내에서도 조지아주가 네. 좀 많이 이슈들에 좀 얽혀 있는 지역이네요.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대선 관련된 얘기인데요. 틱톡 금지 입법을 가지고 바이든 진영과 트럼프 진영 뭔가 얘기가 좀 오고 가나 봐요. 지난주에 네. 미국 하원 그 위원회가요.
하원 에너지 상문위원회가 그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중국 바이트댄스죠. 여기가 틱톡을 완전 매각을 하라고 그렇게 그동안에 압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틱톡을 미국 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겠다는 그 법안을 내놨는데 그게 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공화민주당이 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원 전체로 가는데 바이든도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가 서명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조금 오락가락 한다는 겁니다. 네. 틱톡이 굉장히 얘기가 뭐 어제 오늘 얘기 많죠. 아니잖아요. 미국 내에서 네. 미국에서도 한 1억 7천만 명 정도가 사용하니까요. 그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중국이 틱톡 통해 가지고 미국의 유저 정보 같은 거 빼간다고 해서 미국 정치권에서 이거 금지시키라는 얘기 많았고 바이든도 그래서 앞서서 연방 정부 기기에 틱톡을 깔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래놓고는 바이든도 지금 말씀드렸죠. 지난달에 그 슈퍼볼 있을 때 전날 틱톡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많이 쓰니까 젊은 애들이 지금 최근에 바이든한테 조금 멀어지니까 급했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뭐 해놓고 또 뭐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말은 비판적으로 해놓고 또 선거 운동을 위해서는 트럼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도 자기 대통령 할 때는 틱톡 금지 행정명령까지 내놨었거든요. 그때 물론 법원이 제동을 해서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틱톡 이제 하니까 틱톡 저거 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페이스북만 좋은 일 시켜준다. 또 엉뚱한 논리를 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자기 소셜 미디어가 있죠. 트루스 소셜이죠. 그럼 이게 페이스북이 뜨면은 경쟁사니까. 그러니까 또 장사꾼은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이렇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보면은 결국은 자기 이해입니다. 바이든은 선거, 트럼프는 자기 비즈니스. 뭐 명분은 뭐라고 하더라도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틱톡을 가지고 오고 가는 이야기들 또 지켜보겠고 다음 얘기는요. 바이든 얘기를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그 과학기술 협정 가지고 계속 지금 오락가락 합니다. 지금 그 과학기술 협정이 있는데 그게 잠깐 설명드리면 1979년에 두 나라가 수교할 때 그때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갱신을 해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뭐 기초과학도 그렇고 뭐 응용과학도 그렇고 인적교류라든가 기술 같은 거 서로 나누는 건데 5년 단위로 갱신을 해왔고 마지막으로 5년을 연장한 게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에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놓고 더 연장하는 걸 놓고선 그동안 이제 기싸움이 치열했는데 지난달 말에 미국 국무부에서 연장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5년이 아니고 6개월만 일단 연장을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연장을 일단 해놓고 이제 계속 이제 정식으로 5년 연장할지를 협상을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또 묘한 최근에 이런 그 기술 패권 싸움하고 연계되어 있고 미국이 지금 계속 그렇게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또 중국이 없으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6개월 해놓고 한 번 더 봅시다는 건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계속 접촉하고 있다 하는데 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서로가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또 미국은 지금 미국의 그 정치권에서는 이런 주장이거든요. 중국이 미국 기술을 가져다가 군사용으로다가 악용을 한다. 그러니까 끊어라 하는데 또 중국과의 어떤 그런 그 중국 논문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또 미국도 아쉽거든요. 서로 필요는 한데 그렇다고 또 이걸 또 다 손을 붙잡기도 그러니까 엉거주춤하게 손 붙잡고 이런 5월 동지라고 그런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적이면서도 또 막상 없으면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해입니다. 이해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